위르겐 클롭. 그건 그냥 골이 아니었다. 상대의 심장을 관통한 선언이었다. 손흥민의 멕시코전 원더골에 대한 클롭 감독의 고찰. 전술, 심리, 존재감에 대한 깊은 통찰. 1. 클롭의 전술 독해. 멕시코는 완벽하게 플레이했죠. 적어도 손흥민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경기 초반, 멕시코는 한국을 상대로 전술적으로 우위를 점했습니다. 클롭은 이 흐름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한국은 손흥민 없이 시작했고 그건 멕시코 입장에서 엄청난 선물과도 같았죠. 베주노라는 어린 선수가 왼쪽 윙어로 나섰지만 로드리고 우에스카스는 유럽 무대에서 단연간 경험을 쌓은 수비수입니다. 전반 내내 그는 침착했고 모든 대인마크에서 우위를 점했죠. 클롭은 이어서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단순히 왼쪽 공격이 막힌 게 아니라 팀 전체가 심리적으로 위축됩니다. 손흥민이 없다는 건 단지 공격수 한 명의 부재가 아닙니다. 플랜 A가 없는 전술, 핵심 에너지의 부재를 의미하죠. 경기의 영혼을 잃은 느낌이었습니다. 멕시코는 그런 흐름을 정확히 이용했습니다. 좌우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베주노 쪽을 완전히 고립시키며 한국의 공격을 무력화했죠. 클롭은 멕시코는 한국의 비효율적인 전환 패스를 유도했고 이강인과 오현규조차 고립되며 결정적 찬스를 마무리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상대는 점점 자만하고 한국은 점점 눌렸습니다. 전반전의 흐름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기울어졌죠. 라고 분석했습니다. 2. 손흥민 투입의 의미. 그건 단순한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에너지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죠. 후반 시작과 동시에 손흥민이 투입되자 클롭은 경기의 공기 자체가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전술은 가시적인 변화입니다. 포메이션, 포지셔닝, 패턴. 하지만 손흥민은 전술 이상의 존재죠. 그의 존재 자체가 경기장의 중력을 바꿉니다. 공이 손흥민 쪽으로 향하지 않아도 수비수는 본능적으로 그의 움직임을 의식하게 됩니다. 클롭은 이어서 말합니다. 로드리고가 손흥민에게 공이 가는 걸 막기 위해 무리하게 전진 압박을 시도한 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그건 멕시코 수비진 전체가 손흥민의 위협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증거죠. 그런데 그런 압박이 오히려 손흥민에게 공간을 줍니다. 손흥민은 그런 공간을 단 0.5초 만에 인식하고 침투하는 능력이 있죠. 그 순간부터 경기는 달라졌습니다. 손흥민의 등장과 동시에 멕시코의 표정이 바뀌고 후반 커뮤니케이션이 급증합니다. 클롭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수들이 그라운드 안에서 끊임없이 말이 많아진다는 건 불안의 징후입니다. 전반 내내 여유 있던 멕시코 수비는 갑자기 손흥민을 막기 위해 수적 우세를 확보하려 하고 라인을 당기기 시작했죠. 전술적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3. 슈팅 선택 위험을 감수한 이유. 그는 가장 어렵고 가장 불가능한 방법을 골랐습니다. 일부러요. 손흥민의 슈팅 장면은 단순한 골이 아니었습니다. 클롭은 그 선택 자체에 주목합니다. 그 장면에서 대부분의 선수는 확률을 계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실수를 피할 방법을 택하죠. 예를 들어 인사이드 킥으로 골키퍼 다리 사이를 노린다든지요. 그게 기본 전술이고 훈련에서도 가장 많이 연습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왼발 발등으로 그것도 골키퍼의 머리 위로 보내는 고난도 슈팅을 선택했습니다. 그건 100번 중 10번도 성공하기 어려운 슈팅이에요. 게다가 그는 왼발잡이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골이 단순한 득점이 아니라 상대의 자존심과 기세를 찢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클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슈팅은 마치 너희는 내가 어디로 찰지조차 상상할 수 없어라는 선언 같았어요. 수비와 골키퍼는 양쪽 슈팅 각을 완벽히 막았지만 손흥민은 세 번째 길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길을 열어버렸죠. 4. 골 이후가 더 중요했다. 그 한 방으로 그는 멕시코의 모든 흐름을 무너뜨렸습니다. 손흥민의 골이 터진 후 클롭은 골 장면보다 더 주목한 것이 있습니다. 멕시코 선수들의 반응입니다. 로드리고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고 골키퍼는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에요. 그건 정신적 붕괴입니다. 내가 이걸 막을 수 있었을까? 라는 의심, 스스로에 대한 실망,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죠. 클롭은 이어 말합니다. 이런 골을 우리는 심리적 KO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점수를 따낸 게 아니라 상대의 기세, 자신감, 조직력을 전부 산산조각 낸 거예요. 그 이후부터 멕시코는 수비 집중력이 떨어졌고 공격 전개도 무기력해졌죠. 골을 넣은 뒤 손흥민은 과한 세리머니 없이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클롭은 그 장면에 깊이 감동했다고 말합니다. 그건 나는 굳이 소리 지르지 않아도 너희는 나에게 무너진다는 메시지예요. 그 여유, 그 침착함은 경험 많은 리더가 가진 고요한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5. 클럽의 결론. 손흥민은 시스템으로는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선수다. 마지막으로 클롭은 손흥민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정리합니다. 전술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도, 체력도 훈련으로 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순간의 영감, 상대의 숨결을 읽고 움직이는 타이밍, 공간을 창조하는 직관. 그건 훈련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손흥민은 그걸 타고난 선수죠.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리버풀 시절에도 그런 선수는 몇 안 됐습니다. 모하메드 살라, 마네, 그리고 피르미누. 지금 한국에는 손흥민이 있습니다. 그는 공격수지만 동시에 팀의 감각, 경기의 기류를 바꾸는 지휘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은 그 순간 경기장의 공기는 달라졌다. 멕시코 선수들의 몸은 움직였지만 그들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았다. 그 장면을 지켜본 위르겐 클롭은 말한다. 그게 손흥민이에요. 그는 한 골로 경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운명을 바꾸고 상대를 굴복시키고 자신의 팀에 믿음을 심어줍니다. 이 골은 단순한 기술의 결과가 아니었다. 이것은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 통찰, 직관 그리고 심리전의 끝판왕이 만들어낸 한 편의 시와 같았다. 클롭은 축구를 전술이나 승패 이상의 인간의 이야기로 보는 감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손흥민에게서 기술적인 탁월함보다 더 깊은 것을 본다. 바로 시간의 무게를 견뎌온 선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여유와 결정력이다. 손흥민의 골은 팀 전체의 자아를 되찾게 했다. 클롭은 멕시코전을 단순한 평가전이 아니라 정신적 시험이었다고 말한다. 전반전에 한국은 혼란에 빠져 있었다. 왼쪽이 막히자 공은 흘러갈 길을 잃었고 선수들은 위축되며 뒤로만 물러났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중원과 최전방이 고립되고 팀 전체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손흥민이 투입되자 분위기는 급변한다. 그는 공을 차지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가 메시지였다. 그의 움직임, 그의 터치, 그의 눈빛은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우리는 할 수 있어. 나는 해낼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나를 믿게 될 거야. 클롭은 말한다. 손흥민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팀 전체의 리듬을 되살렸습니다. 선수들이 공을 받는 위치, 주는 방향, 전개 속도까지 달라졌죠. 이는 단순한 스타 효과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가 주는 에너지입니다. 축구는 연결의 스포츠다. 한 명의 변화가 11명을 바꾼다. 손흥민은 그 연결고리의 중심에서 팀 전체를 다시 하나의 생명체로 부활시켰다. 그는 수학자가 아니야. 그는 시인이야. 클롭은 손흥민의 플레이를 이렇게 표현했다. 손흥민은 모든 상황을 수치와 공식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그는 그라운드를 느낍니다. 마치 시인이 단어를 고르듯. 그는 공간과 타이밍을 직감적으로 선택하죠. 그렇기에 손흥민의 골은 예술이었다. 그는 가장 어려운 방식으로 가장 예측 불가능한 슈팅을 선택했다. 모든 각을 막아둔 멕시코 수비의 정답지 위에 그는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누구도 답하지 못한 순간 그는 이미 승리하고 있었다. 손흥민을 보며 우리는 축구가 왜 아름다운지 다시 깨닫는다. 클롭은 종종 이렇게 말해왔다. 축구는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방식 중 하나다. 그런 의미에서 손흥민은 그 자체로 감정의 화신이다. 그는 득점 후 과하게 자축하지 않았다. 주먹을 불끈 쥐거나 상대를 도발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눈가에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멕시코 선수들의 눈빛은 더 어두워졌고 그의 팀 동료들은 다시 살아났다. 이게 바로 프로페셔널의 품격이자 진정한 리더의 얼굴이에요. 손흥민은 수많은 어린 선수들의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클롭은 리버풀 시절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엘리엇, 존스 등 수많은 유망주를 세계적인 선수로 키웠다. 그는 말한다. 요즘 어린 선수들은 너무 빠르게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짜 선수는 시간과 상처를 통과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수많은 패배를 경험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 문턱에서 무너졌고 리그에서 수없이 눈물을 삼켜야 했다. 그럼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늘 웃었고 팀을 위해 뛰었으며 자신의 플레이로 모든 것을 증명해왔다. 클롭은 단호하게 말한다. 손흥민은 어린 선수들이 따라야 할 방향성입니다. 그는 재능보다 성실과 인격으로 승부하는 선수예요. 그건 이 시대에서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에필로그 위르겐 클롭의 마지막 한마디. 인터뷰의 말미 클롭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지금 당신이 다시 명문 클럽의 감독이 된다면 손흥민에게 유니폼을 제안하시겠습니까? 그는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죠. 고민할 이유가 있나요? 그는 경기장을 바꾸는 선수이고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선수입니다. 저는 그런 선수를 가장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클롭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어 멀리 응시하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많은 월드클래스 선수들과 함께 했습니다. 기술이 뛰어난 선수는 많았고 골을 잘 넣는 선수도 많았죠. 하지만 경기를 지휘하고 상대의 숨결까지 읽으며 동료들에게 신뢰와 자존심을 되찾아주는 선수는 드물었습니다. 손흥민은 그중 하나였고 아마도 유일했을지 모릅니다. 그는 말을 잠시 멈추더니 조용히 한 문장을 덧붙였다. 그는 단지 팀을 이기는 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기는지를 아는 선수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손흥민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런 선수와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팬들이 정말 부럽습니다.